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갭 다운 출발 후 반등 한 번 제대로 주지 못한 채 종합주가지수 2635선까지 밀렸는데요. 특히 위클리 옵션 만기로 코스피 200 지수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종가 저가로 처박혔죠. 한편 해외 시장은 변동성을 죽이면서 시장을 어떻게든 버티려 했는데 오후 들어서 엔비디아가 밀리면서 나스닥 선물을 추가 하락시켰습니다. 핵심은 시장이 빠졌는데도 변동성은 눌렸다는 것인데요. 시장 다 온 것일까요? 결론만 이야기하자면 고 정주영 회장님이 자서전 제목을 인용해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상 늦게 올라올 경우에는 여기 네이버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많이 가입해 주시면 시황을 일찍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아 세션 리뷰 갈게요. 우리 증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오늘 일본 증시가 오전장에 대폭락을 했죠. 일본 증시가 4월 마지막 주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한 달 조금 넘게 꾸준히 채널을 만들면서 상승해왔는데 유럽 증시나 미국 증시가 지금 쌍봉을 만들면서 상승한 것에 비하면 일본 증시는 그동안 참 상승이 제한되어 있었죠. 수요일 오전장에 드디어 상승이 나온가 했던 증시가 오후 들어서 죄다 밀리고 미국 지수 선물마저 내려가자 목요일 일본 본장 개장 후 강력한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니케이 지수를 37,600포인트 선까지 급락을 시켜버립니다. 드디어 일본 증시도 상승 채널이 무너진 셈이죠. 자, 시작을 일본 증시부터 이야기한 이유는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몇 가지 종목들의 스탑로스가 시작된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LG에너지솔루션이죠. LG에너지솔루션이죠. 2022년 상장 후 기록한 저점들을 모두 깨버리자 스탑로스가 이틀 연속 나왔고 LG화학은 아예 그냥 난 다시 화학으로 돌아갈래 그런 수준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연중 저가를 갱신했는데 이렇게 월말이 되면서 안 될 놈들은 쳐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을 보면 시장이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일본 증시처럼 이렇게 강한 언더슈팅이 나온다 그러면 시장은 또 자율반등하기 마련인데 문제는 우리 시장에 언더슈팅 있었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선물시장부터 보죠. 오늘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일중 매매 패턴은 갭 다운 후 선물 매도를 마구 늘리기보다는 해외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좀 좌지우지되는 모습이었죠. 시가 이후 바로 선물 매도를 과하게 늘리기보다는 일단 갭 다운 상황에서 위클리 옵션 만기인 관계로 초반에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 물타기가 확인된 뒤 오전 10시까지 시장을 눌렀다가 또 이후에는 매도를 풀기도 했어요. 하지만 중화권 증시 움직임 확인 뒤에는 오후 2시까지 또 다시 매도를 늘렸고 또 오후 3시 위클리 만기 결제 이후에는 선물 매도 포지션을 또 빠르게 줄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현물은 끝까지 눌러제끼면서 위클리 콜옵션 매수자들을 박살내버렸죠. 선물 시장의 매도 압력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선물 베이시스는 백오데이션을 오가는 그런 약세를 보였고 프로그램 차익 매도는 1,700억 넘게 나왔고 또 비차익 말할 것도 없이 4,500억 넘게 대량으로 쏟아졌어요. 다만 이제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가 오늘은 8,000억을 넘기지 않았거든요. 특히 오후 1시 30분 이후로 현물 매도량이 강하게 드러난 것은 그냥 위클리 콜옵션 눌러주기 그리고 동시에 월말을 맞이해서 포지션 재정비에 나서는 그러니까 살아남기 힘든 종목들 스탑로스 치면서 현금 확보한 것 그 정도로 보는데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5,000억 넘게 5,000억 조금 못 미치는 규모로 매도했고 그러면 나머지 3,000억은 뭐냐 2차전지 스탑로스 그리고 나머지는 인덱스 바스켓 매도 그 정도예요. 그런데 전일에는 비삼성전자 매도 규모가 한 6,000억이었거든요. 그러면 오늘은 한 3,000억 정도로 매도 강도가 한 절반으로 줄어든 것이죠. 자, 옵션 시장에서는 안타깝게도 개인들이 위클리 콜옵션 매수가 개장과 함께 15분 동안 3만 계약이 넘게 쌓였어요. 어제도 4만 계약을 넘게 누적시켜서 오버나잇 했는데 선물 갭다운 3.5포인트 넘게 나오니까 또다시 이제 콜옵션 매수를 하고 싶었겠죠. 근데 누군가 그렇게 콜옵션을 매수한다면 거기에 대놓고 콜옵션을 파는 주체들도 있죠. 괜히 콜옵션을 팔았겠습니까? 눌러주려고 팔았겠죠. 결국 지수는 제대로 된 반등하지 못하고 점진적 눌림을 지속했는데요. 결국 코스피 200 지수는 358.70포인트까지 내려가서 사실상 종가 저가로 마감됐어요. 선물 이론 베이시스가 0.5포인트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코스피 200 지수는 위클리 옵션 결제 때문에 좀 과도하게 언더슈팅으로 마감됐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먼슬리 옵션에서는 마켓메이커들이 콜옵션 상단 베리어를 380에서 375로 내리는 모습이 관찰되고요. 심지어 370도 조심스럽게 다드려는 모습이 있었어요.
한편 하단 배리어는 아직까지는 360선에서 유지되고 있는데 내가격 풋옵션들은 조금 조심스럽게 이제 환매가 돼서 하단 배리어를 350까지도 내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변동성이에요.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 상승한 것을 반영해서 V코스피 지수도 16.7포인트까지 오르긴 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변동성 폭발한 것도 아니죠. 특히 전일 야간 선물 시장이 0.4% 반등을 해서 마감했는데 미국 지수 선물 추가 하락 이건 반영 안 했거든요. 또 선물 마감 때 베이시스를 이론 베이시스 대비 0.9포인트 가까이 띄워놨어요. 그러면 시장이 갭상승 나올 경우에는 이거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눌림이 나올 수 있는 찬스가 됩니다.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PCE 물가 지표를 좀 다른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경제 지표가 혹시라도 예상 범위와 다르게 나와서 상승 추세를 꺾어놓는 그런 일이 발생할까 걱정했는데 그런데 지표 발표나고 나서는 그냥 묻지만 매수를 눌렀죠. 자, 근데 이제는 시장이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것 같아요. 그러면 지표 발표 전에 부디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바람에서 상승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표 발표하면서 상승 못한다. 그럼 그냥 그다음부터는 매도 함께 누를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증시도 바로 바닥을 찍고 날아가긴다보다는 360을 중심으로 풋옵션 롤링다운 해지가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시장이 추가 하락을 할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6월물이 옵션 레인지가 출발 시에 이미 390에서 350 굉장히 넓은 구간이 시작해서 380에서 360으로 좀 쪼여왔죠. 그래서 360 이하의 행사가들은 나름 평균 발행 단가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들 360에서 350 구간들의 옵션들은 쉽게 환매가 들어올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죠. 자, 그렇다면 지수가 반등 시도할 때마다 콜옵션 370 이상의 미결이 적극적으로 나타난다. 그럼 그것만으로도 시장이 상당히 틀어막혔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다운 출발 후 장마감까지 꾸준히 반등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 반등 이후로 나오고 있는 이거는 유로존 채권 반등 그런 것보다는 그냥 홍콩 증시가 선물 옵션 만기에 종가 저가 찍었죠. 그리고 다음 월물로는 강하게 반등하면서 단기 반등 찍었다. 그럼 기술적인 반등으로 올라가겠다고 봐요. 미국 분장 개장할 때까지 유럽 증시가 또 나름 강한 반등하면서 미국 지수 선물도 끌고 올라갔고요. 미국 국채 선물도 끌고 올라가고 또 유로화도 반등한 등 전반적으로 어제의 눌림에 대한 반발 매수가 있었다. 그 정도로 봅니다. 자, 그런데 어제의 움직임이 기술적인 움직임이었다. 이렇게 좀 폄하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일 미국 PCE 지표가 있죠. 근데 더 빼기는 좀 부담스러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좀 먼저 올라왔다라고 보는데 채권도 좀 미리 반등을 해서 위치가 애매하죠. 그래서 의외로 PCE 지표는 주식시장을 빼놓고는 나머지 자산시장에는 그닥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특히 이 PCE 지표가 시장에서 충격을 주려고 하면 변동성 매수 해지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제 채권 조금 반등했다고 무브인덱스는 91.09포인트로 2.53% 하락했죠. 금리 상승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질서 있는 움직임이 기대되는 것이지 거칠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월말을 앞두고 포지션 조정 차원에서의 어떤 채권 매도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 다음 달 FOMC를 보고 채권 시장이 움직일 것을 보기 때문에 PC 내용보다는 그냥 전체 투자 심리가 방향성을 결정할 것 같아요. 채권 시장 좀 더 보면 이탈리아 10년 국채 입찰 있었죠. 근데 전월보다 높은 수익률에서 낙찰됐지만 그래도 응찰률은 좋았어요. 그래서 시장은 채권은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고 채권 시장 충격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미국 GDP 2분기 GDP 물가 지수는 컨센서스보다 3.1% 컨센서스가 3.1%였는데 그거보다 하락한 3% 찍히면서 채권 레벨업하고 비달러 바스켓 좀 반등했죠. 자, 근데 2분기 GDP 추정치도 전분기 1.6% 찍었는데 이번에 1.3% 찍었다. 그럼 경기도나? 이런 말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경기도나입니까? 그냥 채권 시장 너무 눌렸으니까 자율 반등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통화 시장에서는 비달러 바스켓 골고루 반등했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율 반등으로 봐요. 그리고 하나 좀 볼 것은 이 엔화가 조금씩 고개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딱 4월 말에 개입 들어온 자리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월말 앞두고 엔 쇼친 애들이 좀 걷는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해외 IB들이 지금 엔화가 쌍바닥 형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엔화 말고도 어제 장대 양봉을 보인 게 있는데 그것도 스위스 프랑화예요. 그게 이제 그것도 5월 1일 저점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으니까 월말을 앞두고 강하게 커버링 들어왔다. 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동안에 이머징 통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이게 조정을 받기 시작하고 메이저 통화 중에 많이 눌렸던 엔화와 프랑화가 살아난다는 것은 시장이 약간 좀 다른 움직임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것좀 추리를 해볼 수 있어요.
어쨌든 특별한 뉴스 플로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인 움직임 같긴 한데 이후의 뉴스 좀 잘 팔로우 하겠습니다. 상품 시장에서는 구리와 은, 기름이 급락을 했어요. 구리는 전일과 마찬가지로 아시아 세션에서 주요 이평선도 깨면서 스탑로스 이어졌고요. 그래서 LME에서 하락세를 이어받아서 톤당 1,150달러 선까지 급락이 나왔어요. 그렇게 아시아와 유럽 세션에서 마이너스 2.5% 밀고 나서는 정작 미국 세션에서는 거의 밀어내지 못하고 횡보를 시켰어요. 기름 또한 일요일이 오펙 플러스 회의 앞두고는 아시아 세션과 유럽 세션에서는 어떻게든 버티려 했는데 미국 세션 들어서 가솔린 가격이 추가 하락하는 등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며 결국 급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름은 이번 주 미국 세션 휴장한 날부터 주봉을 아주 장대양으로 뽑아 올렸죠. 근데 주봉 시가선마저 깨면서 출발해서 주봉 시가선마저 깨서 마감하면서 이 오펙 회의가 웬만큼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대형 스탑로스를 터뜨릴 수준까지 밀린 거죠. 이번 오펙 회의에 대해서 추가 감산 같은 건 일단 시장이 기대를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여 추가 감산 나오면 시장이 또 서프라이즈 상승 이렇게 반응할 것 같은데, 근데 전체 흐름으로 보면 최근에 상품 시장 약세 반전에 유가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특히 브렌트 기름 기준으로 이 YTD 수익률이 지금 10%까지 좁혀졌거든요. 대부분이 위험 자산군들이 지금 조정받고 있어서 유가도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자, 미국 시장의 핵심은 세 가지로 봐요. 자, 첫 번째는 현물 기준으로 보면 나스닥이 갭다운을 했는데 그 갭을 메우지도 못하고 초반부터 얻어맞았다는 겁니다. S&P 기준으로도 지금 자리는 이미 그 네거티브 감마의 위치인지라 장중에 매수 압력보다는 매도 압력이 높은 구간에 들어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개장과 함께 시총 1위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강력한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시장의 중요한 하락 원인 중 하나라고 보는데, 물론 개별 이슈가 있었지만 시총 1위가 개장 후 5분 동안 마이너스 2% 딱 2.5% 얻어맞으니까 나스닥이나 S&P나 좀처럼 올라오지 못했죠. 그러면서 CTA들은 올라올 때마다 계속 매도를 쌓았어요. 하지만 나스닥이 구세주 역할을 하는 엔비디아가 오전 1시간 동안은 시장이 어떻게든 빠지지 않게 하방을 단단히 틀어막으면서 오전장은 아주 징그러운 따주기장을 보였습니다. 결국 매도자들과 매수자들이 힘겨루기에 오전장은 균형을 이루면서 버티자 변동성은 징그럽게 하락했는데요. 제로 데이 투 익스파이어 옵션 또한 감마 플립 포인트가 워낙 가깝게 설정돼서 그만큼 당일 안에서는 옵션 매도자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엔비디아가 금요일 주식 옵션 만기를 앞두고 해지 매수가 완료돼서 이른바 엔비디아의 로켓에 대한 연료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전장까지는 어떻게든 시장이 버텼는데 오후장 들어서 엔비디아가 1135달러 다시 깨기 시작하자 나스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마감 30분도 아니고 한 40분을 남겨놓고 장중에 1130달러대에서 계속 버티던 엔비디아가 급락을 하자 나스닥 선물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강하게 밀렸어요. 장마감까지 엔비디아는 급락을 거듭해서 5일선까지 눌렸는데요. 자, 그동안에 엔비디아가 하루에 9%, 6% 이렇게 오르다가 오늘 고작 3.7% 빠진 걸 갖고 무슨 급락이냐, 호들갑이다 하실 수 있죠. 자, 그런데 엔비디아가 그동안 상승한 재료가 단지 젠슨 왕이 그 뻐꾸기 때문만 아니죠. 엔비디아에 대한 어마어마한 주식 콜옵션 매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현물 매수세가 시장을 그동안 당겼다라고 보는데, 자, 만약에 더 이상 엔비디아 해지 매수가 들어올 필요 없다. 그러면 엔비디아가 아주 조금만 늘려도 나스닥은 아주 민감하게 늘릴 수 있죠. 또 엔비디아가 눌리면 콜옵션 매수자들이 손절을 하면서 지수가 또 눌리고 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어요. 이제 5일선까지 내려왔는데 주식에서의 5일선이다. 그러면 5일 동안 매수자들이 아직은 본전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옵션 투자자라면 시간가치 하락, 또 변동성 하락으로 이제 무지막지한 속도로 옵션 가격이 찌그러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완전 꼭 지쳤고 앞으로 다 부러진다 이런 건 얘기 아니고, 이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아직은 올라온 모멘텀이 있죠. 그래서 고가권에서 왔다 갔다 더 할 수 있지만 콜옵션이 살리는 그런 수준의 상승은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연속된 상승에 지금 첫 음봉 나와서 콜옵션 매수자들 괴롭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들이 손절매를 유도하는 눌림으로도 나스닥 변동성이 살아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는 그 PC보다는 이거 엔비디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장마감 무렵 더 이상 반등이 나오지 않고 이제는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보통 강세장에서는 아무리 장중에 눌린다 하더라도 장마감 30분 정도 앞두고는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를 달던 어떤 어이없게 양봉으로 땡기든 그런 식으로 마감시키거든요. 자, 그런데 어제도 오늘도 장마감을 남겨놓고 매도세가 나왔어요.
특히 어제는 장마감 20분 전부터 매도가 나왔다. 근데 오늘은 장마감 40분 전부터 매도가 나왔죠. 그만큼 장중 롱을 진입한 투자자들이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진입했을 때 이 오버나잇을 고려하지 않고 일중 청산을 하는 시기를 앞당긴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마감 10분 전, 장마감 30분 전, 어제 같은 경우 장마감 40분 전에 점점 더 빨리 롱을 청산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이거 롱을 오버나잇해도 먹을 거 없겠다 이겁니다. 즉 시세가 연속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죠. 그럼 이것도 최소한 시장이 기간 조정기로 들어갔다.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근데 저는 가격 조정을 보지만 최소한 그래도 기간 조정이다. 이렇게 보여야 될 것입니다. 자, 개별 종목들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무려 3.38% 하락을 했고, 또 어도비, 인투이트, 브로드컴 이런 AI 이중대 종목들이 많이 밀렸고요. 그에 비해서 한참 횡보하던 나이키 같은 주식이나 뭐 홈디포 이런 것들이 반등을 했어요. 아직은 이제 월말이라 의미 있는 움직임 찾기 어렵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으로 61선까지 한 방에 밀어버리는, 그것도 아주 선형적인 매도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AI 내러티브 한번 흔들어야 될 때가 온 거죠. 그나마 변동성은 정말 더럽게 안 올랐는데요. 하지만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재하락하면서 변동성은 다시 아래꼬리를 달고 올라왔어요. 내일 그 PC가 어떻게 나올지 이거에 따라서 변동성이 폭발하게 될지 아니면 다시 죽을지 기로가 되겠지만 변동성이 폭발한다. 그러면 최소 16포인트대까지 볼 수 있겠어요. 다만 10포인트 이상의 변동성 상승은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근데 왜냐면 이번에 굴뚝이 먼저 빠졌어요. 그래서 나스닥이 이번에 빠진다 하더라도 S&P 변동성은 생각보다는 얼마 안 오를 것 같아요. 여하튼 아직 잔존 기간이 많으니 조기 청산하지 않고 변동성 폭발을 잘 노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이미 하락 추세가 시작되었다고 보지만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 또 오전장은 단순 반등이 나오거나 지루한 횡보장이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횡보기에 콜옵션 외가격 미결 늘어나고 또 풋옵션 내가격은 꾸준히 환매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이 상단이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월말인지라 인덱스 바스켓 리밸런싱 차원에서의 매도와 매수가 나올 수 있어서 장중에 한번 언더슈팅 과하게 나왔다 멈춘다. 그럼 또 반대로 급반등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변동성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선물 353.35선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이후에는 다시 360까지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장중에 큰 움직임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언더슈팅이 나와야만 그만큼 오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해외 시장 모르겠는데 언더슈팅이 아직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러한 현물 장중 수급은 실제로 나와봐야 되는 것이고 제가 예언자처럼 맞출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기본적으로 시장의 방향성은 상단이 제한적이고 하단도 제한적이라고 보지만 시장은 레벨 다운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봐요. 어쨌든 시장이 하락이 빠르게 나타나서 단기 목표 가격 353.35선 온다. 그러면 숏 포지션을 어느 정도 줄여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롱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직 생각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이제 막 하락 시작했다라고 보는 뷰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증시 상대적 박탈감 때문이라고 봐요. 이 유럽 증시가 쌍봉을 만들었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역사적 신고가를 신하고 내려왔죠. 또 나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우리 증시는 이 신고가는 개뿔? 이건 지난 4월 1일 고점도 넘기지 못하고 헤드 앤 숄더가 나오려고 했으니 이거 어이가 없는 것이죠. 사실 개별 종목들 보면 의외로 싼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종목들 요즘 시장을 드라이빙하는 주체들이 누구입니까? MZ 친구들이 스토리 만들어갖고 텔레그램 뿌리고 몇 달 만에 시원하게 뻥튀기갖고 설거지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이 먹히는 주식 말고는 참 다른 주식들 더럽게 안 가거든요. 재미있는 것은 이 코로나 전만 해도 80년생들이 현역 매니저이던 시절에 그 미쓰리 메신저로 찌라시 돌리고 해서 제약바이오 시원하게 해먹던 시절이나 그 전에 이 70년대생들은 이른바 대리주가라고 해서 갓 대리 다른 매니저들이 영업사원들한테 팔랑귀가 돼갖고 닥치고 주식 매수하던 시절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 은퇴한 이채원 부회장이 빛났던 것이고 또 최준철 김민국 대표가 빛났는데 이젠 하나 둘 은퇴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보유 주식을 자를 생각은 없어요. 아니 대체 여기서는 얼마 더 빠진다는 겁니까? 애당초 올라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내려가는 것은 그동안 설거지를 했던 주식들이 워낙에 시총 상단에 올라가 있어서 시총을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지 때가 묻지 않은 종목들 오히려 베타가 낮아서 시장 방어할 것 같아요. 제가 주가지수 떨어진다고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좋은 쇼핑 시즌 올 테니까 잘 견디자
하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증시는 언더슈팅 주고 반등이 나올 것이냐 아니면 그냥 언더슈팅을 밀어버릴 것인가, 이 기로에 와 있다고 봐요. 미국 세션 리뷰할 때 언급한 것처럼 시장은 이미 조정기에 들어갔다고 보이는데 이게 가격 조정인지 기간 조정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죠. 특히 그동안은 지수의 일중 진폭이 지금 0.5% 이내에서 움직임해서 시장이 갭으로 움직인다면 뭘 매매할 거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장중 진폭이 조금씩 커질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변동성이 일단 15포인트 위로 올라와서 마감해야 변동성이 커질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PC 지표를 놓고서는 시장은 당장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PC 물가지수 하락을 기대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제법 있는 것 같은데, 따라서 PC 지표로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숏 포지션을 일부 청산했다가 본장 5장 무렵 시장이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옆으로 눕는다면 그때 숏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기술적으로 나스닥 18,380 정도를 단기 언더슈팅 영역, 이번 주 영역을 보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는 나스닥 매도를 일단 2개는 청산 주문 내고 있고, 금요일은 제가 미국 시장 매매를 따로 안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시장이 더 내려가든 반등을 하든 그건 신경 안 쓸 겁니다. 그 외에 변동성은 이 15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한 것을 볼 것인데, 만약 15포인트 이상으로 상승하는 그 양봉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장중에 변동성 눌린다고 한다, 그러면 시장은 기간 조정의 영역으로 들어간 것을 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최대한 유리한 가격에 매도를 늘릴 기회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오늘은 5월 마지막 거래일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의외의 등락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포지션 조정을 위한 거래이기 때문에 전체 추세와는 관계없는 그런 상승이나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혹시 강력한 급반등 나왔다고 해서 이거 다시 상승 지속이다, 이렇게는 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초장대음봉,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장중 진폭이 0.5%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2% 넘는 하락 나온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단기 하락이 멈출 수 있겠다, 이 정도로 보고 포지션을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